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구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얼마 전 제 남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저와는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나서 남매지간이라기보다는 이모와 조카처럼 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맞벌이를 하셨던 부모님 대신 제가 기저귀도 갈아주고 업어 키우다 보니 제게는 자식 같은 동생이기도 해요. 그런 동생이 결혼을 한다니 대견하면서 한편으론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 동생은 어린 시절 다른 아이들보다 발달이 더딘 편이었거든요. 말도 늦고 체격도 왜소해서 툭하면 동네 아이들한테 맞고 자랐죠. 그래서 저는 밥을 먹다가도 밖에서 동생 울음소리가 들리면 밥숟가락을 집어 던지고 달려나가 동생을 울린 아이들을 혼내주곤 했어요. 그렇게 엄마 같은 누나로 살다 보니 자연스레 동생도 저를 잘 따랐어요. 제 동생은 남들과 달리 기억력이 좋고 수 계산이 상당히 빨랐어요. 그래서 한때는 동생이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었죠. 실제로 동생은 초등학생 시절에 수학 영재 판정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운영하는 영재스쿨에 다녔는데 그게 비극의 시작이 되었죠. 혼자 탐구하며 즐기는 공부를 하다가 주변 친구들과 비교당하며 억지로 공부하다 보니 학업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모양이에요. 다들 영재 소리 듣는 애들 사이에서 경쟁하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일반 초등학교로 돌아오게 되었죠. 어린 나이에 실패를 경험한 탓인지 동생은 그 후 말수도 줄고 혼자 방에서 컴퓨터와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부모님은 그런 동생을 닥달하기보다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동생이 스스로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주셨죠. 저 역시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다행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동생은 예전처럼 활기를 찾아갔고 지금은 제 밥벌이도 하며 가정도 이루고 살고 있으니 다행이 아닐 수 없어요. 다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스스로 대입을 포기했다는 게 아쉽긴 해요. 그런데 바로 이 점이 저희 시어머니한텐 저희 친정을 얕잡아보는 이유가 된 거죠. 성적이 되면 대학을 안 갔겠니? 보나마나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가 미리 선수 친 거지.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러더라. 지는 머린 좋은데 하기 싫어서 공부를 안 했을 뿐이라고. 따지고 보면 그게 다 니네 부모 탓이야. 특히 니네 친정 엄마. 애들 머리는 엄마 머리 닮는다잖니. 우리 성훈이랑 성미 봐라. 걔들이 얼마나 똑똑하니? 그거 다 내 머리 닮아 그런 거야. 성훈이 그놈이 내 말 안 듣고 미대를 가는 바람에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지만 그래도 걔가 머리 하나는 정말 좋았다. 어릴 땐 지 동생보다 훨씬 똑똑했어. 동네에서 신동소리 듣던 애라니까. 아휴, 내가 그놈 의사 만들려고 들인 돈이 얼만데 그 생각하니까 혈압이 다오르네. 이건 저희 시어머니 단골 레퍼토리예요. 매번 제 동생 대학 못 갔다고 트집 잡고 흉보다가 당신 자식들 자랑에 당신 자랑, 그러다 뒷목 잡고 마무리를 하시죠. 지금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지만 사실 저희 시어머니는 과거가 꽤나 화려했어요.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바로 그 강남 엄마 치맛바람으로요. 제 남편은 강북에서 자란 저와는 달리 강남에서 나고 자란 강남 토박이로 흔히 말하는 강남 파라군 출신이에요. 어린 시절 동네 뒷동산에서 풀꽃반지 만들고 놀던 저와는 반대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본격적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했던 사람이죠. 중학교에 들어가서야 알파벳을 뗐던 저는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놀랐더랬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집에 가정교사를 두고 전과목 과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저는 시험을 코앞에 두고서야 이달학습이나 다달학습을 사다가 푸는 신용 정도 했던 수준이었죠. 저희 부모님은 애들은 밥 잘 먹고 튼튼하게 자라면 된다는 주의였거든요. 거의 방목에 가까운 교육 철학을 가진 분들이시죠. 그래도 책만큼은 잘 사주셨어요. 예전엔 출판사 외판원이 집집마다 돌며 책 판촉을 하곤 했는데 저희 부모님은 책 외판원이 찾아오면 그냥 돌려보내는 일이 없었죠. 늘 반갑게 집에 들이곤 하셨어요. 여름엔 시원한 보리차를 대접하고 겨울에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내주시며 책을 추천받곤 하셨죠. 덕분에 우리 남매는 책 하나만큼은 원 없이 읽고 자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은 저희 집과는 완전 정반대 분위기였다고 하더라고요. 책은 학교에서 지정한 필독 도서에 한해 교과목과 연관된 도서 위주로 구매했고 독서노트에 읽은 책 제목과 저자, 주제와 줄거리를 정리해서 암기하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탓에 남편은 그때 질려서 지금은 아예 책에 손도 안 대요. 책만 보면 왠지 독서 노트를 작성해야 할 것 같아서 진절머리가 난다나요. 따지고 보면 다 시어머니 탓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강남 엄마들 중에서도 유별나다고 할 정도로 자녀 교육에 열성인 분이셨어요. 언젠가 남편이 그러는데 남편과 시누이는 성적에 따라 차등해서 용돈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를 잘했던 시누이는 늘 제 남편보다 용돈을 더 많이 받았고 남편은 그런 여동생 용돈을 뺏어서 썼다고 그러더군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심 시어머니 딸로 안 태어난 게 다행이란 생각을 했어요. 저라면 그런 분위기에선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이만큼 잘 자라준 남편이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제 남편은 거의 버린 자식이나 다름없었죠. 어머님 눈에는 제 남편이 경쟁에서 뒤진 인생 패배자로 보였으니까요. 아들이 의사가 되기를 원했던 시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남편은 공부보다는 미술에 더 흥미가 있었어요. 중학생 때부터 매달 용돈을 모아 월간 디자인을 사볼 정도였죠. 하지만 이런 남편의 취향과는 상관없이 어머님은 의사가 될 것을 강요하셨고 그래서 고교 시절엔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과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미대에 가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입시미술을 배워야 했지만 남편은 그러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반대 때문이었죠. 다행히 학교 미술 선생님 도움으로 실기와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어서 미대에 입학을 할 수 있었어요. 같은 과에 미술학원을 안 다니고 합격한 사람은 남편뿐이었다더군요. 그런 점에선 참 대단하죠. 그렇게 집에선 버린 자식이나 다름없던 남편은 대학 졸업 후 아트 디렉터로 영화 일을 하며 살고 있어요. 작품 전체의 이미지 구성과 그에 맞는 소품까지 모두 총괄하는 일이죠. 남편과 저는 대학 선후배 사이로 영화과 친구의 졸업작품을 돕다가 만나게 되었어요. 극작과 학생이던 저는 친구 졸업 영화에 시나리오를 써주게 되었는데 그때 영화 미술을 맡아주었던 사람이 바로 제 남편이었거든요. 남편은 현업에 종사 중인 선배였지만 후배 졸업작품에 대가 없이 선뜻 힘을 보태고 있었죠. 작품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공간에 대한 세밀한 표현도 인상적이더라고요. 시나리오를 쓴 저와도 작품에 대해 몇 번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저와 정서적으로 많이 닮았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남녀 간의 진전은 없었죠. 그러다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된 건 제가 시나리오 작가로 데뷔를 하던 때였어요. 신인 작가라 모든 게 낯설고 서툴던 때였는데 그때 그 작품의 미술 감독을 맡았던 남편이 많은 도움을 주었죠. 책상 앞에 앉아 글로 작품을 쓰다가 현장에서 실연으로 작품을 만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제가 생각 없이 쓴 지문 하나 때문에 조명이 늘어나고 소품비가 늘어나는 걸 확인하고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고요. 그런 현장 경험이 이후에 작품을 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그걸 알려준 게 바로 남편이었죠. 하지만 제 데뷔작은 완성되지 못했어요. 거의 2년을 꼬박 쏟아부었던 작품이라 충격이 꽤 컸죠. 비록 제 데뷔작은 촬영 중간에 엎어져서 극장 상영은 물 건너 갔지만 그 작품으로 저는 남편을 얻게 되었어요. 영화가 엎어지고 시리에 빠져있던 어느 날 남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서 제 생각이 났다나요? 방구석에 처박혀 있지 말고 여의도로 벚꽃 구경을 가자고 하더군요. 당시엔 그럴 기분이 아니어서 싫다고 거절했는데 남편이 집까지 찾아왔어요. 지금 이렇게 숨어버리면 앞으로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숨을 곳부터 찾게 돼. 숨어있으면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남들이 어떻게 아니? 네가 이름난 유명 작가도 아니고 누가 널 찾아 쓰겠냐고. 작가한테는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터는 방법을 익히는 것도 중요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러니까 방구석에서 뭉개지 말고 나와. 그때 남편이 저를 방에서 끌어내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저는 영영 문 밖으로 나올 용기를 못 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의미에서 남편은 제게 둘도 없는 은인인 셈이죠. 남편 덕분에 저는 다시 기운을 차렸고 다음 작품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데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었죠. 비록 저예산 영화라 이번에도 극장 상영은 안 됐지만 그래도 제게는 뜻깊은 인생 첫 영화였어요. 그 작품을 끝내고 저는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양가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 허락을 받기로 했죠. 그렇게 처음 시댁에 방문하던 날, 저는 처음으로 부모 자식이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더니 그 말이 다 맞는 건 아니더라고요. 처음이었어요.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은요. 모든 사람을 학벌로 줄 세워놓고 점수를 매기더라고요. 애초에 개개인의 특성과 재능 같은 건 안중에도 없는 사람이었죠. 게다가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아예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못 먹고 살던 시절이 아닌 이상 대학 못 나온 건 다 능력 탓이라더군요. 그래,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다고?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난다고 들었는데 동생은 대학생인가? 아니요,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럼 고졸? 아유, 세상에, 그쪽 부모님도 그렇다. 어떻게 하나뿐인 아들을 대학도 안 보내고 그러고 살게 해? 내 자식 같으면 대학도 못 가고 방구석에서 뭉개는 논팽이로는 절대 안 키우지.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우는 것도 아니고 배 아파 낳은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키워? 아우, 기가 막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방구석에서 뭉개다니요. 말씀드렸잖아요. 재택근무한다고요. 동생 다니는 회사가 너무 멀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예요. 됐어요. 그렇게 멀쩡한 대학 나왔으면 출퇴근도 힘든 그딴 회사에 다니겠어? 동생이라고 감싸는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래서 사람은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학벌이 그러니 취업이 어디 쉽니? 맙소사, 요즘 세상에 고졸이 웬 말이래. 처음 만난 자리에서부터 시어머니는 학벌 타령을 하셨고 그 바람에 괜한 제 동생만 흉을 잡히고 말았죠. 어머님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마지못해 결혼 승낙을 하셨어요. 그렇게 예비 시댁을 나서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마치
내 가족을 팔아 결혼 구걸을 하고 나온 기분이 들었거든요. 서러운 마음에 이따위 결혼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은 미안해서 저랑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렇지. 나한테는 늘 그래 왔던 거지만 그래도 자영이 너한테까지 그러실 줄은 몰랐는데 정말 미안하다. 너 볼 면목이 없네. 고개를 푹 숙이고 사과하는 남편을 보니 이 남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지 안 봐도 비디오였어요. 됐어. 내가 어머님이랑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살 것도 아닌데 뭐. 대신 내가 참다 못 참고 혹시라도 어머님 흉을 보더라도 자기가 이해해줘. 그렇게라도 안 하면 정말 못 살 것 같으니까. 알았지?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어머님의 막말은 계속됐고 그럴 때마다 저는 몇 번이나 마음을 다잡아가며 남편 하나 보고 결혼식장까지 들어갔어요.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이 시작됐죠. 일부러 시댁과 먼 곳에 신혼집을 얻은 터라 시어머니와 마주칠 일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떨어져 살아도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당시 저는 첫애를 임신 중이었는데 어머님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미국에 사는 시누이랑 저를 그렇게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않은 애까지 들먹이면서요. 우리 데이빗은 2살밖에 안 된 애가 어찌나 영특한지 벌써 3개 국어를 한다더라. 언어는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잖니? 그래서 집에서도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를 섞어서 사용한다더라고. 어머님, 너무 어린애한테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면 오히려 안 좋대요. 애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일단 모국어부터 익힌 다음에. 그러자 어머님은 제 말을 끊으며 소리를 치셨어요. 니깎게 뭘 한다고 잘난 척이야. 네가 애 교육에 대해 뭘 알아? 애들 교육은 내가 박사야, 박사. 아무것도 모르는 게 건방지겠으리. 그렇게 잘났으면 네 동생 대학이나 보내지 그랬냐? 그 주제에 어디서 잘난 척이야? 솔직히 난 네가 애를 낳아도 걱정이다. 네가 니네 친정부모 닮아서 애 교육은 아는 게 없지 않니? 그러니 내 손주가 얼마나 불쌍하니? 엄마가 뭘 알아야 가르치지. 내 딸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애는 날 닮아서 애 교육이 얼마나 밝은지 아니? 너하고는 하늘 땅 차이야. 두고 봐라. 네 자식하고 데이빗하고는 천지 차이일 테니. 부모 잘못 만난 내 손주만 불쌍하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쩜 그렇게 사람 미치고 팔딱 뛰게 하는지. 그것도 제주라면 제주일 거예요. 처음엔 이런 시어머니 때문에 위장병이 생길 정도로 고생했는데 막말도 듣다 보니 내성이 생겼는지 10년 가까이 살다 보니 이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며 살게 되었어요. 일하며 자식 키우고 사느라 어머니 말에 상처 입을 여유가 없어서인지도 모르고요. 영화판에 뼈를 묻겠다 각오했던 저는 결국 단 한 편도 극장에 올리지 못한 채 작가 생활을 그만두고 말았어요. 아이 키우며 살림을 하다 보니 전처럼 작업에 올인하기도 힘들었거든요. 무엇보다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그 대가가 비참할 정도로 형편없어서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가고부터는 논술학원에서 강사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늦게 끝나는 날에는 친정 식구들이 저 대신 딸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고요. 친정 덕에 제가 호사를 누리고 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학부모 상담이 잡힌 날이라 평소보다 늦게 끝나서 남동생이 대신 딸아이 하원을 맡아주기로 한 날이었죠. 그런데 하필 그때 어머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지금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아가씨도요?
미국에 사는 아가씨가 잠깐 한국에 들렀다며 선물도 전해줄 겸 저희 집에 어머님이랑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남동생이랑 마주칠 게 뻔하고, 그럼 동생이 봉변당할 게 뻔해서 저는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빨리 집에 가보라고 할 참이었죠. 어떡하지? 나 지금 지방 촬영장에 내려와 있는데? 근데 수영이 한국 들어왔대? 결국 이혼하고 온 거야?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아가씨 이혼한대? 듣자 하니 신우이의 강압적인 교육 방식 때문에 부부간에 마찰이 있었나 봐요. 안 그래도 요즘 아주버님 병원이 전보다 잘 안 돼서 힘든 상황인데 신우이는 아랑곳 않고 교육비로 엄청나게 돈을 써대니 다툼이 잦았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아들애마저 강압적으로 아이비리그에 갈 것을 강요하며 엄청난 사교육을 시키는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부간의 불화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만 거였죠. 암튼 저는 학부모 상담이 끝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현관문을 연 순간 올 것이 왔다는 걸 알게 되었죠. 글쎄, 현관까지 쩌렁쩌렁하게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사돈총각, 아직도 그러고 살아요? 아니, 사지육십 멀쩡한 사람이 왜 방구석에서 인생을 낭비하나? 지금이라도 공부해서 대학 갈 생각은 없어요? 엄마, 지금 공부한다고 그게 가능해? 나도 다시 수능 보라면 자신 없는데 사돈총각이 무슨 수로 시험을 봐. 능력에 넘치는 걸 강요하는 것도 일종의 학대고 고문이야. 포기할 건 포기하고 살아야지. 안 그래요, 사돈총각? 그건 네 말이 맞는데 젊은 사람이 저러고 사는 게 보기 짠해서 혹시나 해서 말해본 거야. 내 자식 자랑 같아 말하기 그렇지만 우리 애는 이름 있는 여대 졸업하고 유학 가서 돈 잘 버는 의사 남편 만나 현재 떵떵거리고 잘 산다오. 세상에 어디 공짜가 있나? 투자를 해야 걷어들이는 법이지. 내가 얘 잘할 때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강사는 다 붙여서 공부시켰어요. 애들 한 달 과외비만 해도 대기업 임원들 월급보다 더 나갔으니까. 그렇게 투자를 했으니 지금 내 딸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되게 누나도 봐도 그래요. 대학 나와도 학교가 시원찮으니까 지 전공도 아닌 엄한 일하며 살잖아요. 대학 나온 사람도 저런데 하물며 대학도 못 나온 사돈총각은 오죽하겠어?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그러고 살아서 결혼이나 하겠냐고. 누가 사돈총각 같은 사람한테 딸을 선뜻 내주겠어요? 나 같아도 어림없는 일이지. 아주 모녀가 꼴값을 떨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달려들어가 소리쳤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 동생이 뭐가 어때서요? 그깟 대학이요? 그거 안 나와도 제 동생 남들 부러워하는 회사에서 대우받으면서 일해요. 그리고 어머님이 걱정 안 해주셔도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의사랑 곧 결혼한다고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 잡고 말도 안 되는 어머님 논리 펼치지 마세요. 어머님 그럴 때마다 속물 같아요. 어머,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엄마가 속물이요? 언니 혹시 우리 집에 자격지심 느껴요? 말이 낯으니 말인데 언니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재력도 그렇고 학벌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 말해봐요. 그런 거예요? 언니, 그런 거라면 일찌감치 포기해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환경을 어떻게 바꿔? 학벌도 그렇고. 30이 다 된 언니 동생한테 지금부터 공부해서 명문대 가라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천지가 개벽을 해도 안 될 일이지. 그러니까 일찌감치 마음 접어요. 아주 모녀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두 모녀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겠다 작심하고 반격에 나섰어요. 글쎄요, 되고 안 되고는 아가씨가 판단할 일은 아니죠. 세상에는 못해서 포기하는 일도 있고 필요가 없어서 애초에 시도를 안 하는 일도 있어요. 제 동생한테 대학은 필요가 없어서 시도를 안 한 일이에요. 제 동생이요,
고3 때 모의고사 보면 전국 1% 밖으로 나간 적 없어요. 그런데도 왜 대학에 안 갔냐? 제 동생이 엄청난 회사에 프로그래머로 취직을 했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는 고졸이지만 명문대 나온 사람들도 들어가기 힘든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요. 저는 모녀 앞에 동생 명함을 내밀었어요. 마땡땡땡 소프트라는 회사 명이 선명하게 찍힌 명함이었죠. 명함을 보자 시누이 눈이 커지더군요. 어머님은 별 반응이 없었지만요. 어머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회사 동종업계 세계 1위 회사예요. 본사는 미국에 있고요. 언젠간 제가 말씀드렸죠? 동생이 요즘 재택근무한다고. 이제 뭐 좀 아시겠어요? 학벌로 사람 줄 세우는 어머님한텐 안타까운 얘기지만 하버드 나온 어머님 의사 사위보다 제 동생 연봉이 2배 이상 높아요. 능력은 학벌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잘 아셨으면 앞으로는 제 동생한테 어줍잖은 충고나 훈계 따윈 하지 마세요. 제 동생 어머님 같은 속물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자랑할 게 없어서 말 안 하고들 사는 거 아니에요. 벼가 익을수록 고개 숙이라는 말 못 들어보셨어요? 이제까지 제 동생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가씨가 최고라고 믿고 사는 어머님 생각해서 꾹꾹 참았어요. 아,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할게요. 그렇게 자랑하시던 어머님 따님이요. 비싼 돈 주고 학원 보내고 가외시켜 대학 보냈으면 뭐해요? 유학 마치고도 취직 못해서 돈 잘 버는 남자 꼬셔서 결혼한 거밖에 더 있어요? 어머머 언니, 말 함부로 할 거예요? 왜? 내 동생한텐 네 벨 꼬이는데도 떠들어대더니 내가 팩트 폭격하니까 자존심 상하니? 그러게 진작 말 좀 가려가며 했어야지. 어머님, 따님한테 돈 쳐들여 공부시키고 제대로 본전은 뽑으셨냐고요. 아, 잘난 사위 얻었으니 퉁치려는 거예요? 근데 어쩌죠 어머님? 그 잘난 사위가 어머님 딸이 무능하고 무식해서 못 살겠대요. 10원 한 장 못 버는 주제에 벌어다주는 돈 재테크는커녕 쓸 줄만 아는 데다 무식하게 애한테 가외 셔틀 돌려서 애한테 스트레스만 준다고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다네요. 아니, 벌써 하고 왔나? 오죽하면 아들이 지 엄마랑은 죽어도 못 산다고 울고불고 해서 양육권도 뺏길 판이라던데 어떻게 그건 해결하고 온 거예요? 근데요 어머님, 이 패턴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딱 25년 전 어머님 상황 아닌가요? 어머님 그때 아버님이랑 이혼하시고 제 남편이랑도 대학 진학 문제로 틀어지셨잖아요. 어머님 따님이 누굴 닮은 걸까요? 딸마저 이혼녀 만들고 아들과 등지고 살게 됐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이제 좀 만족하세요? 어머님의 삐뚤어진 교육관이 만든 이 비극이 마음에 드시냐고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안 살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 자식 교육에 참견할 생각 마시고요. 더 이상 제 동생 학벌 가지고 트집 잡지 마시고요. 이혼한 딸내미랑 두 손 꼭 잡고 지난 날을 반성하며 사세요. 저는 수년간 가슴에 쌓아왔던 응어리를 한순간에 쏟아 부었어요. 얼마나 힘을 주고 말했는지 손끝이 찌릿할 정도였어요. 그제야 숨 좀 쉴 수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상황이 달랐어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제 동생이 잘난 사위보다 연봉이 높다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애지중지 키운 딸이 이혼을 당하게 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때문이었죠. 결국 어머님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어리나간 표정으로 시누이 손을 잡고 저희 집을 나가셨어요. 얼마 뒤 남편한테 들으니 시누이는 한국으로 오기 전 이혼을 했더라고요. 아들이 엄마랑은 살기 싫다고 해서 양육권도 포기하고 왔다고 하고요. 치맛바람 날리며 자식 교육에 올인했던 강남 엄마의 최후는 이렇게 새드엔딩을 끝으로 막을 내렸어요. 자식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무엇이 진정 내 자식을 위한 건지는 잘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식이 행복하면 됐습니다. 인생이 행복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행복한 삶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